지금 나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다. 이곳에 오기 전 3,500원짜리 김밥 한 줄과 2,500원짜리 찐빵 하나를 샀다. 그리고 지금은 4,000원짜리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마시고 있다. 모두 합하면 딱 10,000원이다. 따지고 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이다. 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돈. 하지만 나는 그 10,000원을 오늘의 기쁨을 위해 썼다. 이 선택은 적절한 걸까 아니면 과한 걸까? 이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괜찮았을까 아니면 조금 비참해졌을까? 이 질문은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충분한 삶인가라는 오래된 고민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 동네 이웃들과 노후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50대를 앞둔 40대인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눈 끝에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최소한의 삶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이 모였다.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지금 당장의 가난이 아니라 돈이 없을지도 모를 미래다. 노후는 너무 멀고 추상적이어서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가 노인이 되는 일도 그때의 삶도 아직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든 될까? 가끔은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의 노후보장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노후 필요 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136만원, 적정 192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2인 가구로 환산하면 한 달에 최소 300만원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내 국민연금은 기대하기 어렵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가진 거라곤 앞으로 값이 오를 일도 없을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그런 우리에게 매달 300만원의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단 말인가? 나는 몇 살까지 일해야 하고 얼마를 모아야 노후에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아득하고 막막하다. 그래서 나는 미래의 노후자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기로 했고 가장 가까운 노년의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떠올랐다. 나의 친정 부모님의 나이는 70대 초반과 60대 후반이며 두 분 다 비교적 건강한 편이시다. 아빠는 56세에 해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고 지금은 매달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군인 연금을 받고 계신다. 연금을 제외하면 재산이라고는 경기도에 있는 올랐던 적도 없고 앞으로 오를 일도 없을 아파트 한 채뿐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로워 보인다. 퇴직 이후에야 평생 따라다니던 돈 걱정에서 비로소 벗어난 것이다. 부모님의 하루는 꽤 규칙적이다. 집에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구립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신다. 65세 이상의 노인이자 국가유공자라 비용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지만 식재료는 넉넉히 구입하는 편이고 병원 갈 일이 잦아 보훈병원까지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다니신다. 힘들지 않으냐고 물으면 여행 삼아 간다고 생각하면 재미있다고 하신다. 부모님의 생활비 중 가장 큰 지출은 아마 여행일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쯤 고향인 속초나 진해를 찾으시는데 그렇다고 호사스러운 여행은 아니다.
밤에는 차 안이나 찜질방에서 자고 여건이 되면 군인 호텔이나 콘도를 이용하는 소박한 여행. 이런 절약은 특별한 결심의 결과라기보다 몸에 밴 습관에 가깝다. 평생을 넉넉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바닷가 앞에 차를 세워두고 불편한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바다가 보이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신다. 고생도 즐길 줄 아는 그것이 부모님의 삶의 태도다. 겨울이면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다 오시기도 하는데 작은 원룸에서 두 끼는 직접 해드시고 한 끼 정도만 외식을 하며 대신 커피만큼은 매일 단골 카페에서 사드신다고 한다. 평생을 명품이나 외제차에는 관심도 없고 옷을 좋아하는 엄마는 가끔 당근마켓에서 중고 옷을 사입으시곤 한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 다르게 말하면 행복의 기준선이 낮은 삶이다. 이런 부모님을 닮아서인지 나 역시 행복의 기준선이 낮은 편이다. 부모님은 여러 유전자를 물려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마운 것은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마음의 태도일 것이다.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쩌면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인지도 모른다. 얼마 전 우리 가족은 한밤중에 맥도날드에 가서 디저트를 먹었다. 10대 후반의 아이들은 요즘 각자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데 그날만큼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떠들 수 있었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말했다. 밤에 맥도날드에서 디저트를 먹고 다음날 아침엔 맥모닝을 먹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꽤 괜찮은 인생이 아니냐고. 그러자 남편이 아이들에게 덧붙였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낮아야 한다. 너희 엄마처럼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호텔 조식 뷔페를 먹어야만 사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이다. 남편의 말에 아이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맞는 말이다. 나는 행복의 기준선이 낮은 사람이다. 그러다 문득 비슷한 결의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시아버지다. 시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재산이라고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150만 원도 혼자 쓰기엔 남는 돈이었는데 이유는 아버님이 무욕의 결정체 같은 분이었기 때문이다. TV를 보거나 무협지를 읽는 것 외엔 별다른 취미도 없고 며칠씩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분이셨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식비와 가스요금이었고 흰 쌀밥에 삼겹살, 익힌 김치, 막걸리 한 병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 부러운 인생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100만 원 남짓으로 비참하지 않게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아, 저 정도면 일단 살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삶을 지켜보며 나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크기를 가늠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사는 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다. 일단 식비와 주거비는 필수고 외식은 주 1회면 충분하다. 집은 넓지 않아도 볕 잘 들고 단열 좋은 작은 집이면 된다. 문화생활도 큰 돈이 들지 않을 것 같다. 시립교향악단, 동네 영화관, 무료 공연과 전시, 도서관과 동네 카페면 여가는 충분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불안이 말끔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앞서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구체적인 미래는 오히려 불안만 키울 뿐.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다시 낙천적인 나로 돌아온다.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먼 미래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것. 오늘 먹는 한 끼, 걷는 길,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잠깐의 휴식을 성실히 누적하는 것.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삶일 것이다. 그러니 내일을 지나치게 앞당겨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보자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그리고 조금은 기쁘게 보내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다.